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양식 쓰는 법 간단히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로 내드렸어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런 걸 써보라 그랬죠. 아, 오늘은 그 뒤에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활동했던 내역들,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까지 나의 스펙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그 부분을 쓰는 건데, 되게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는, 어, 크게, 기본적인 형식이 있지만, 약간의 그 틀을 벗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약간의 그 틀을 벗어나야 돼. 그 얘기는 동일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인사 담당자들은 뭐 수백, 많게는 뭐 수천 통의 자기소개서를 책상 위에 놓고 아마 검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식은 지키되 약간의 눈에 띌 만한 자기 나름의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각각의 항목에 자기 제목, 소제목을 붙여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각 항목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취업하고자 하는 곳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이제 지난번에 과제로 쭉 쓰셨는데, 요 지금 스펙 기록하는 요란, 대외 활동, 혹은 뭐 학창 시절의 활동, 이 활동 영역을 서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개는 회사에서 자기소개서를 자유롭게 분량에 상관없이 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분량을 주어줘요. 천자, 이천자 이렇게 주어주거든요. 천자 그러면 원고지 5장이잖아요. 그러면 A4로 한 반 페이지 정도 돼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대개는 천자에서 이천자 사이인데,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여기 이제 한 2천자 가까이 된다고 보면 돼요. 천자에서 2천자 사이. 그러면 A4로 반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사이. 그 정도 분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정리해서 압축해서 쓰려면 정말 포인트만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곳과 얼마나 잘 맞는 인재인지 포인트를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대부분은 1학년이니까, 아직은 그 활동 내용이 많지 않아요.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학교 생활을 못했잖아요. 사이버상으로 강의만 듣고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펙을 쌓을 기회는 많이는 없었어요. 단 이제 여러분이 알바를 하거나 뭐 이런 사회 경험은 조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학창 시절을 4년 한다라고 치고 상상해서 한번 그걸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활동사항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이게 회사에서 누군가를 뽑는다 이랬을 때는 개인의 활동, 개인의 능력도 중시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조직에 스며들 것인가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튀는 사람도 튀는 사람이지만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이 튀더라도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제 대외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도 있고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해 진행되는데 이에 협동심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돼요. 협동심. 여러분들이 대신에 그 자소서 문항에 협력, 협동 뭐 이런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돼. 않아도 돼. 단 내가 어느 팀에서 혹은 뭐 개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디에 도움이 되었다. 그 조직에 도움이 됐고 내 성장에 도움이 됐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에피소드를 넣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성과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은 그런 성과를 많이 이루지 못했지만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1학년이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돼서 내가 어떤 알바를 할 거고, 내가 어떤 학회 활동을 할 거고, 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거야. 혹은 뭐 몇 학년 때 내가 해외 연수도 갈 거야. 뭐 등등 가상의 내 활동 내용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떤 팀 활동을 할 때 그 팀플에서 어떤 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역할이 어땠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죠. 대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팀플이에요. 팀플 과제, 조별 과제를 활동을 하고 과제를 내주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 왜 그러냐면 꼭 그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5명, 6명 조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나 주면 뭐 대부분의 학생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이 이름만 걸어놓고 잘 안 해. 특히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1, 2, 3, 4학년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1학년과 4학년의 차이는 있잖아. 그렇죠? 능력의 차이도 있고 뭔가 관점의 차이도 있고 세계관의 차이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같이 섞여서 이제 팀 활동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의견이 안 맞는다고 삐걱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나 몰라라고 나 이제 내가 좀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미안한데 후배님들이 조금만 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학년 학생들 저는 잘 몰라요. 선배님들이 좀 어, 해주시면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나서서 해주셨으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뭐 한 중간 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학년도 뭐 그럼 다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아. 항상 이게 삐걱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를 나눠주고 조별 프로젝트를 주면 별로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 이름만 걸어놓고 빠진 학생들도 있고 누구는 죽어라고 밤새 가면서 하고 그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톡을 하면 톡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어려운데 어쨌건 내가 그런 팀플 과제를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개인적인 예, 경험으로 만들어서 쓰면 좋다 이거예요.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팀플 과제 뭐 이런 경험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 연수, 어학 연수 이런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개인화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역할로 이룬 성과 그걸 중심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 눈에 띈단 말이에요. 대충 저는 협동심이 강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안 믿는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결과를 보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연관된 경험. 자,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파트타임 잡들, 뭐 이런 알바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학생들이 많아. 이, 응? 나에게 주어진 건 젊음이야.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정만 강조하면 안 돼. 예? 여기는 중요한 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니저를 했는가, 서빙을 했는가, 어? 뭐 이렇게 보면 일용직 노동을 했는가, 택배 일을 했는가. 저희 아이가 음악한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와서 그래요. 나는 참 어, 젊은데 열심히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이제 휴학하고 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휴학한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작업한다 그래서 음악 작업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타 메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택배 알바를 했대요 이번에. 또 선배 하나는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마스크 공장에 가서 풀로 뛰는 거예요. 그 알바를 해서 딱 돈을 모아서 기타를 좋은 기타를 하나 샀대요. 나는 그 친구의 그 열정이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기타를 보면 굉장히 뿌듯해 할 것 같다. 내가 그 택배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했다. 그 너도 해. 제가 아이한테 너도 해 그러면 뭐 그 부럽다고만 있으면 뭐하냐. 너도 알바 해 하고 싶으면. 응. 어, 젊음 있는 건 젊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젊음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젊음 이꼴 열정, 그 다음에 무한도전,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능력을 설득력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 설득력 있게. 아,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냥 팀플을 하거나 알바를 하거나 부딪힐 수 있잖아요. 젊기 때문에 그릇된 점, 잘못된 점을 더 빨리 바라보고 비판을 할 수가 있어. 대신에, 대신에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 가끔 이제 이런 자기소개서 말고 이제 면접을 할 때 집단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그럼 이제 면접관들은 이렇게 간섭을 안 해. 그 자기소개서를 놓고 이력서를 놓고 이제 한 몇 명이서 토론하는 것을 지켜봐요. 그럼 그 가운데 뭐 10분, 20분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 가운데 그 각각의 능력과 성격과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리더형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위축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각색이야. 그랬을 때 그것을 보는 이유가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립되거나 부딪히는 거는 있을 수 있어. 그건 사람이 모이는 조직에서는 언제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비판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한다면 그 능동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어디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전공하지 않았어. 저는 이런 편견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블라인드 면접이 대세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교, 지역, 뭐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그 사람의 능력을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뭐 스카이를 나왔다, 뭐 이렇게 통과되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스카이 나오면 뭐예요? 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 출신이 많아요. 날고기는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고 날고기여서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나무인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그것이 발휘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 능력도 전공도 물론 보긴 하지만 전공 플러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전공이. 근데 대학교 4년 배워서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블로그 활동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강조하라. 제가 잘은 못하지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거 안 돼. 자기소개서는. 머뭇거리는 태도는 안 된다. 때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겸양, 겸손의 어떤 의미를 쓰는 거거든요. 지나친 겸손도 독이 돼요. 때로는 너무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 그죠? 자기 능력을 너무 과장하는 것도 문제야. 거짓된 이야기로 과장하는 것도 안 되는데 문제는 자신감이 결여된 인상을 주는 건 안 좋다 이거예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이거는 이제 글로 쓰는 거니까 자신 있게. 물론 이걸 가지고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라.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안에는 없어요. 포트폴리오 쓰는 안은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원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학과, 전자전기공학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학과 있잖아요. 각각의 전공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 더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요한 건축물들 참고하고 찍고 보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창조하고 저희 집이 일산이에요. 일산. 일산인데 일산 옆 동네가 이제 파주. 파주에 가면 이제 유명한 게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이제 출판단지가 있어요. 출판사가 쫙 모여 있는 출판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굉장히 특색 있게 진 건물들이 꽤 있어요. 꽤.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자기 색깔 같고.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건축학적으로 건축물이 예, 다양하게 지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 해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파주 가면. 예술가 마을인데 그 큰 그 토지를 사서 큰 토지를 사서 예술가들 뭐 미술, 음악, 영화 감독, 어, 출판인들, 그다음 대학 교수 뭐 등등의 사람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축가가 와서 하겠지만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 안 돼. 큰 공터에 이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는데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와서 그 마을에 와서 온갖 건물들을 시험적으로 지어요. 예, 건축학과 학생들은 꼭 여기로 와서 공부를 해요. 사진을 찍고 공부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카페도 많고 갤러리도 많고 터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파주의 헤이리 마을 옆에 이제 국가대표 그 축구 선수 파주 트레이닝 센터도 있고 거기도 가보고 통일동산도 가보고 뭐 그럼 좋아요. 근데 건축학과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모아서 축적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요. 정보통신, 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 학생들도 나름의 어떤 자기 실험 실습 과정들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뤘던 것들,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면 좋아요. 그래서 자소서에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면 좋다. 왜 안, 만들어 두면 좋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무작위로 뭐 그냥 구글에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제 이 학생이 항의할 것 같아. 왜 제 걸 갖고 왔어요? 이럴 수 있는데 모르는 학생이에요. 모르는 학생인데 구글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education, experience, skill,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에펙스, 뭐 인디자인, 키샷, 어, 프로토파이 뭔지 모르겠어 밑에 있는. 어쨌건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뭐겠죠. 그리고 이것도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내 포토샵을 잘한다. 동그라미 다 일러스트레이트 잘한다. 애프터 이펙트는 한 70% 정도. 인디자인도 한 70% 정도. 킬샷은 100%. 프로토파이는 뭐 한 85%이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타인의 지표가 되는 디자이너를 꿈꾸는 김지희입니다. 저의 역량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목을 끄는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제 얼굴을 가리키이 학생은 어차피 이 학생이 이 수업 듣는 거 아니니까 자, 이쪽으로 이목할까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고 뭐 자기 프로필 쓰고 어디 어떻게 했다라는 거 쓰고 이 경험을 뭐 체험, 견학, 뭐 현장 방문 뭐 이렇게 썼는데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여기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뭐 여기 라이센스도 있고요. 자격증도 있고 그 깔끔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한 면이에요. 이건 한 면으로 표현한 건데 뭐 이거 몇 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고 어, 쓸 수도 있어. 그 나중에 최종 면접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도 있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맨 마지막 그 기말 시험 볼 때쯤 돼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발표를 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의 활동 내용을 요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써보면 잘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것 하나의 어떤 길라잡이로 제시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 뒤에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자소서 활동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잠깐 쉬었다가 글을 잘 쓰는 글을 잘 쓰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 마치기 전에
다음번 과제는 여기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 내용을 상상해서 가상으로 써보는 게 다음 주, 이번 주겠죠. 이번 주 과제입니다. 월요일까지.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하도록 할게요.